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한 날짜는 각각 다르지만 이렇듯 비슷한 시기에 사정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한 것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청와대는 내부 갈등이나 내부 균열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들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정 라인의 붕괴 가능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특검과 탄핵 그리고 국정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들 두 사람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혹은 건국 이래 최초라는 일들을 거의 매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일들 그만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 GM KMAC 2016 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어제 저녁 6시 30분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전격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양수겹자 아니에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겨냥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그 특별감찰반 사무실은 이제 그 청와대 밖에 있죠. 그래서 서울 창성동에 그 정부 서울청사 그 별관에 이제 있는 사무실입니다. 뭐 얼마 안 떨어져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죠. 제가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특별감찰반 하면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이 사장기관 직원 한 20여 명이 좀 파견이 돼서 이 주로 이제 그 고위공직자 그 비감찰 문제 그리고 첩보 수집 활동을 하는 곳이죠. 이 민정수석실에 사실은 그 선과 발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K스포츠 재단이 그 지난 5월 말 이 롯데에서 그 70억 원을 그 받았다가 6월 초에 그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이 감찰반의 수사 정보를 이제 유출했는가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미르와 그 K스포츠 그 두 재단에 대한 그 감찰반의 그 내사를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중단시켰는지 여부를 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 박 대통령의 그 대면 조사를 좀 그 요청한 검찰의 그 압박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이게 사실 사표는 조금 일찍 낸 건데 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를 냈다는 소식은 어제 늦게 전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틀이나 지나서 알려졌는데요. 예. 자, 이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한 진짜 속뜻이 이제 뭐냐? 그게 궁금하죠. 네, 예. 뭐 이유는 좀 그것을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청와대로서는 그 상당한 타격이죠. 뭐 치명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금 상황에서 그 사지제가 난 게 그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일종의 뭐 검찰 형무와 관련해서 그 보좌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낳고 있고요. 이 최재경 민정수석은 이제 그 김현웅 법무장관이 그 사의 표명을 한 걸 보고 냈다고 그러는데 이 민정수석으로 그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민정수석으로 이제 내정된 지는 꽤 되지만 정식 그 임명장을 받은 것은 이제 채 5일이 안 된 시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과연 합당한 명분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물음표가 좀,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실이 그 이틀 동안이나 그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예. 또 이틀이 지나서도, 그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한, 박 대통령의 그 입장이 그 가타부타 좀 분명하지 않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게 김수남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뭐지 이런 그 해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뭐 지금 겨냥을 한다라는 게 그게 아니, 두 사람 다 사표 냈는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왜 안 내느냐 이제 뭐 이런 확실한 거는 압박용이라는 김수남 건데요.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다는 점. 근데 이 보호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이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고는 했겠지만 상당히 늦은 시점에 보고를 했을 가능성.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이런 수사 결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보호해줬기 때문이다. 근데 겨냥을 한다면 보호해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김현웅 법무장관이 뭐 보좌 책임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보좌 책임은 지금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질 게 아니고 일찍이 박 대통령을 제대로 그 보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그렇죠. 이제 와서 보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참 누구를 위한 그 공복인지 하는 이런 물음표가 좀 던져지게 되죠. 검찰이 박 대통령한테 29일까지 대면 조사에 응해라 다시 요청했죠. 네, 이번에는 서면 요청서를 보냈다고 하죠. 이 조사 장소는 그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전까지 이제 그 구두로만 했는데 직접 서면을 보냈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응할 것인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9일을 이제 그 데드라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그 다음 달 초에 이제 특검이 그 출범할 것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엊그제 이제 검찰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 정호성 전 그 부속 비서관의 그 휴대전화에서 이 확보한 녹음 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점들을 좀 흘리기도 했는데요. 네. 과연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탄핵에 앞장서겠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일단 보수의 그 재구성 쪽에 더 힘을 쏟겠다. 네. 이런 이제 취지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권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다. 이런 판단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이 개헌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자가 맞을 거예요. 네, 김무성 전 대표 어제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박근혜 정부 출범의 그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또 그 직전에 그 당 대표로서 이 국가적 혼란의 그 책임을 통감한다. 정치 인생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박 대통령은 그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도 배신했으며 헌법을 그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이 당내에서 그 탄핵 발의에 그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의 그 미랄이 되고자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예, 어쨌든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표를 좀 모은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시기는 빨라지고 있는데 자. 잠시 후에 2부에서 이 박 대통령 탄핵 추진 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의 인터뷰 마련도 있으니까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 박 대통령 관련 의혹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데요. 자, 이제는 어디까지 갔느냐. 청와대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샀다. 태반, 배곡수자 같은 주사제를 다량 구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관심을 끌고 있죠. 자, 청와대에서 도대체 이런 약물이 왜 필요한 건지, 뭐 약국을 하거나 병원을 차리려고 생각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전 정책국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 국장님도 의사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죠? 재활의학과 전문입니다. 예. 자, 근데요, 이 비아그라, 참 이게 참 말도 좀 미묘한데, 비아그라 말이에요, 비아그라. 예. 이 비아그라를 샀어요. 그거는 이제 자료를 분명히 해줬는데, 청와대는 그 아프리카 3개국 방문을 앞두고, 그건 사실입니다. 이 아프리카 3개국이 고산지대에 있거든요. 이 수도들이요. 해발 뭐 2000m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고산병 치료 목적으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일단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제로 쓰입니까? 예, 고산병 예방으로 쓰이는 게 과거에 쓰였었고요. 예. 이게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복잡한데 최근에 한 2011년 이후로는 이제 논문들이나 연구에서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나와서 도리어 이게 혈관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권유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은 되어 있지만 과거에 이제 좀 고산병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비아그라를 많이 쓰고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저희가 뭐 네팔이나 부탄 같은 곳을 통해서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 산악인들이 많아졌는데 그분들한테 이게 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이 고산병을 위해서 다른 약품도 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그거를 찾았는데 그 약품 고산병 치료제로 한 200병 정도 샀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예, 뭐 첫 번째로 고산병 치료를 사용하는 약이 아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약이 이제 아세타졸정이라고. 맞아요. 아세타졸정이네요. 그거 좀 진작 말씀해 주시지. 예. 이 아세타졸아미드를 원래 이제 저희가 약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질환에 첫 번째 사용하는 약과 퍼스트라인 약이 있고요. 예. 후에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예방적 목적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비아그라는 상당히 이제 뒤에 처지는 약들이고 먼저 이 아세타졸아미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랬을 때 3순위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청와대에 계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권위 있으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최신 지경을 좀 아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 아세타졸정을 산 양에 비해서도 좀 이 비아그라와 이 비아그라의 그 복제약인 88정의 숫자가 좀 과다하다는 점은 좀 여러 가지 문제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아실 수가 없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왜 샀을까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비아그라는 저희가 고산병 치료를 사용을 할 때 이게 식약처 고시도 안 되고 건강보험에서 그 부분을 그 효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그래서 더 이제 이 아세타졸정 같은 경우야 보험으로 처방하면 되지만 이 약은 개인이 사실은 본인이 100% 돈을 다 내야 살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비아그라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미용이나 피로 회복에 쓰이는 주사제를 대량 구입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 구입 내역 보면은 태반 주사, 배곡 주사, 마늘 주사 이런 건데 이게 뭐예요? 이 주사들은 이제 태반 주사는 진짜 태반 주사는 태반에서 실제로 뽑아서 만든 가수분해 물질로 만든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안전성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물질인데, 뭐 그런 안전성은 이제 식약처에서 뭐 다 승인을 하고 했으니까 맞겠지만, 이 효용성,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허용받은 거는 만성 간질환 치료제로 허용을 받았지만 만성 간질환 치료에서도 효과가 불분명해서 거의 쓰여지지 않는 약인데, 당연히 지금 뭐 일부 개원가나 일부 가정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장사 목적으로 사실은 이런 주사들을 피부 미용으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사들을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사용한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곡 주사도 미용 목적이죠? 배곡 주사도 이제 그 글로사티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예. 이것도 뭐 당연히 이 약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피부가 좀 하얘진다고 하는 그 보고가 있는데 그 부작용을 노리는 아주 잘못된 사용 방법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거의 비타민 제제라고 보시면 마늘 됩니다. 주사 같은 건 비타민 제제다? 예, 이거는 뭐 비타민 B1 결핍증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타반 주사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초대 주치의를 지낸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태반 주사 같은 그 영양 주사를 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의학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거절을 했다. 지금 이게 이제 KBS 보도거든요. 이게 근데 거절을 한 이후에 실제로 이 병원 그리고 이제 주치의가 바뀌고 난 이후에 이런 약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지금 뭐 이병석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어떤 반입되는 약물이나 대통령에게 투여되는 약들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 이거는 뭐 대통령이시라고 할지라도 환자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 아닌 이런 약물들을 이렇게 투여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주사로 맞는 거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 다른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건강관리 라인이 아니고 무슨 다른 비선 관리 라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다량의 약들을 처방받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뭐냐면 주치의가 누구든 간에 주치의가 그런 처방을 했을 리는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치의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약품이 다량으로 반입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예, 뭐 물론 주치의이신 그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처방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한국 사회에서 의료 사회에서도 권위가 있으시고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예. 효과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입증이 돼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임무신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누가 이거를 처방을 했는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주치의가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더군다나 이 타반주사, 마늘주사 주사제 구입한 곳이 녹십자 직영병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병원이 최순실 자매의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돼 있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녹십자 그 검진센터에 원장으로 가신 선생님께서 원래 차움위원회에서 최순실 자매와 그 전에 대통령까지 다 진료를 하셨던 분으로 되어 있죠. 그분이 이제 녹십자로 옮기셨고 그 녹십자 검진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약물들을 다량 구매했고 또 이분이 이런 영양주사와 기능치료에 상당한 권위자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그 대통령 그 자문의로 또 등록이 되어 계신 분이시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 청와대에선 뭐냐면 공식적으로 위촉된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경호원 등 청와대 근무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구매했다. 그러면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 타반주사도 맞을 수 있고 배곡주사도 맞을 수 있고 이런 얘기인 모양이죠? 근데 이 해명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약제들은 일단 효과를 떠나서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부 비보험입니다. 비보험이라는 거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은 그 피부 미용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원래는 다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이걸 원했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 의무실에서 이 약들은 다 세금으로 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건강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입증돼 있는 것을 하는 것과 입증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적용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있는 약제들이 실제 그런 건강관리라는 부분보다는 특정 질환, 뭐 탈모 예방이라던가 아니면은 피부 미용, 뭐 피부 시술 이런 데 이제 사용되는 약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건강관리라는 말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이 주사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은 이제 청와대 의무실에서 이 약을 처방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 보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약들은 전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청와대 의무실에서 샀다고 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개인이 가서 그냥 함부로 불출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 어느 정도 용량을 줄지를 의사가 다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방 내역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뭐 조사가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착잡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성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0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함한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38분 21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확실히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잠실권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 강변북로 의 경우는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서행이 되고 있고 이후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이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길 잠실권만 통과하신다면은 강변북로 상황이 조금 더 여유가 있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탄핵식에 점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야3당은 각 당의 실무기구를 만들고 또 탄핵안 초안 작성에 지금 들어갔는데요. 자, 이 와중에 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죠.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단장을 맡은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지금 일단 말이에요. 네, 예. 이 사정 라인이 다 사표를 낸 거예요. 그죠? 예, 예. 이거 사상 초유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근혜 정권 저는 이제 분규의 신유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권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가 사정 라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정 라인에 있는 2명의 핵심 인사가 동반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뭐 청와대는 내부 균열이나 내부 갈등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얘기하지만 이분들이 사표 낸 이유는 아마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피의자 신분 또 공범으로 적시된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더더욱 저는 최근에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계속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참 견디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둘 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번복하면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특히 상당히 강직하고 합리적인 법조인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그 조직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렇게 조직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 최재경 민정수석이 부임된 이후에
바로 직후에 박 대통령이 아마 그 검찰 수사 다 받겠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담화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담화. 예. 두 번째 담화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는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조언도 했고 예. 그렇게 대통령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예. 완전히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취재경 민정수석이 대단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이 전혀 먹히지 않고 아마 유영하 변호사와 그 몇 명의 위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 계속 입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이러려고 민정수석했나 자괴감이 들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29일까지 검찰은 다시 대통령에게 대면 조사에 응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예. 검찰 조사 어떻게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엔 응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해서 마지막 가지고 있는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저는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유영하 변호사와 그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당초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 예. 그렇지만 저는 검찰이 더 이상 청와대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참 탄핵 있잖아요. 예. 원래 국민의당은 총리를 먼저 선임한 이후에 탄핵을 추진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보도된 거 보니까 조금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탄핵 저희가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탄핵이 지금 12월 1일, 2일날 의결될 가능성도 있고 9일날 의결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뭐 그 뒤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가 이미 예정돼 있는 일정에 따르면 저희가 12월 2일날 적어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의결이 돼버리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황 총리는 저희가 그동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하면서 보여준 행태나 여러 가지 행동의 언동에 비춰보면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대단히 강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총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리를 먼저 바꿔놓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희가 계속 밝혔는데요. 저희 당의 입장은 아직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11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집회까지는 총리 지명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 공조가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6일까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근데 왜 민주당은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 속내를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국회에게 총리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이 요구를 했을 때부터 빨리 총리는 임명해서 총리 바꾸고 법원내가 출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상 그게 맞죠. 예. 근데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12월 2일 날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2일 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첫 번째 본회의 날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보고가 있은 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월 2일 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12월 1일 날 보고를 해야 되고요. 11월 30일 이전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디데이는 그러니까 12월 2일은 맞습니까? 12월 2일이 만약에 하려면 의결일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탄핵안을 만약에 국회에 제출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자동으로 의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결을 하게 되는데 200명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대단히 큰 낭패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더 정무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200명 이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능성을 높인 다음에 아하. 발의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예. 일주일 먼저 하고 일주일 뒤에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지금 탄핵안이 의결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박계들 그러면은 어떻게 좀 따라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 의원님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번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통해서 밝힌 의원님이 32분이 계십니다. 예. 적어도 그분들은 올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렇게 밝히지는 않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 또 새누리당과의 관계 등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서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탄핵안이 숨어있는 표가 있다. 예,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예. 무기명 그 비밀투표 부분인데. 과정에서 예. 양심상 예. 이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저는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기명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말이에요. 그 어떤 의원님께서 예. 탄핵 소추 의결안에 대해서 기명 투표하자는 법안을 지금 대표 발의하고 이 사인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 법이 통과되기도 난무하거니와 사실 인사 등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무기명 투표가 예. 국회의 관례입니다. 예. 근데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투표의 대상이 되는 예. 그 피지명권자 내지는 피소추권자 예. 이분하고 인간적인 관계들 때문에 이게 노출되는 것은 그렇죠. 좀 피하자. 우리나라 문화상 더군다나.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해온 거거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